이걸 먹으라고요? 더럽고 불쾌하네요. 독일의 한 중년 여성이 잔뜩 화가 난 채로 한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감동 나그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요하나입니다. 저 같은 할머니도 살다 보니 제법 재밌는 일이 생기더군요. 제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아니, 요리사였습니다. 평생을 뮌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독일 가정식과 소시지, 그리고 맥주를 팔았죠.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마을에선 제법 유명했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고 저도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어느새 아들놈도 어엿한 아빠가 되었고 작년에 꿈에 그리던 손주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 평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나이가 실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되었고 슬슬 저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하루가 다르게 가게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남편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가게를 정리하고 쉬라고 했죠. 그렇게 지난 여름 30년의 세월이 담긴 제 식당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제 식당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한켠에서 들려오던 TV 소리, 여행객들의 발소리. 이제 이 모든 건 추억으로 남겨두어야겠죠. 그렇게 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가게를 처분하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저는 다시 주부로 돌아왔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 평소 소홀했던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건강과 독서, 여행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취미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건강이었어요. 자신 있던 제 건강에도 어느새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심하진 않았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꽤 높게 나와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평생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며 장사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저는 가족과 제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답은 역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요리사잖아요. 저는 순식간에 전 세계의 각종 건강식을 조사했고 그중 특별히 일식과 한식에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유엔이 발표한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기대 수명 1, 2위가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동양의 음식들을 하나둘 배워나갔습니다. 일식도 물론 좋아 보였지만 제가 주로 배운 것은 한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해산물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한국의 음식 중 두 가지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김밥과 비빔밥인데요. 간단한 조리법에 비해 맛과 영양은 최고인 음식입니다. 특히 비빔밥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를 만큼 저의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식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뮌헨에서도 한식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최근에는 K푸드라고 불리며 주변 마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재료도 구하기 쉬워져 저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었죠. 그러던 중 더 늦기 전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비빔밥을 먹으며 여보, 한국에 여행 가보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행 계획을 쏟아냈어요. 내심 반대하면 어쩌나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죠. 저보다도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진작에 이야기할 걸 싶더군요. 돌이켜보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왠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가장 날씨가 좋다는 10월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과 훌륭한 가이드를 포함한 투어 코스, 그리고 멋진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렇게 설렜던 거 보면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니까요. 시간은 흘러 드디어 여행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연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빠진 건 없는지 물어보며 해외여행 요령들을 몇 번씩이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을 뒤로 하고 저희는 루프트 한자의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0시간이 훌쩍 넘는 긴 비행 끝에 저희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해외여행은 돈값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사실 저희 민헨공항도 굉장히 시설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입국심사 때문이었습니다. 출국에 비해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나라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운이 없으면 몇 시간씩 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놀라움을 잠깐 접어둔 채로 입국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이정표와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로 몇 가지 하다 보니 어라? 벌써 입국심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길 따라 그냥 걸어 나갔을 뿐인데 말이죠. 저희는 약간 허무해졌답니다. 아들이 그렇게 겁을 줬었는데 말이죠. 반쯤은 농담이지만 그냥 지하철 타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빠르고 편리하기로 유명하더군요. IT 하면 빠지지 않는 독일이지만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저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완료했고 준비된 숙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두 도시를 여행하기로 계획을 짰어요. 바로 전주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쇼핑 일정이 잡혀 있었고 짐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주를 먼저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한국 여행에서는 부산이나 제주를 많이 포함시키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전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빔밥과 한식 때문입니다. 전주는 전라도에 포함된 거점 도시이고 그중 한옥과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제가 자주 먹는 비빔밥의 노하우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전주 투어의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길가엔 커다란 리무진 버스가 줄 서 있었고 저희 같은 외국인 부부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때 노란 재킷의 한 젊은 여성이 유창한 독일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맡게 된 가이드인데 류소연 씨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고 소연 씨는 그들을 능숙하게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낯선 곳에서 독일어를 듣게 되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전주로 가는 내내 궁금한 것을 속사포처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전혀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희는 전주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려보니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연 씨의 안내에 따라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길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정하고 소연 씨의 설명에 따라 식당 직원들이 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마치 운동선수들의 동작이 연상될 정도의 착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규모가 꽤나 크고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속도는 봐도 질리지가 않더군요. 독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텐데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빔밥을 기다리던 중 저는 목이 너무 말라 소연 씨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웬 꾸정물을 저희에게 따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유명한 식당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을 제공한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할 테니 깨끗한 생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하소연을 침착하게 듣던 소연 씨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절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며 반대로 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인은 누구나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된 물은 곡물을 우려내어 만든 일종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 보이며 생수보다 훨씬 양질의 식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정집에서는 보리와 옥수수를 우려낸 차를 물 대신 마시는 집이 많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는 생수보다 훨씬 향이 풍부해 맛있다며 한번 마셔보길 권했고, 그래도 생수를 원하면 바로 준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편협한 사고방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희 유럽의 물에는 석회 성분이 가득했기 때문에 차보다는 항상 맥주를 마셨고 물이 필요할 땐 항상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곡물차를 보고 더러운 물로 착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곡물차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마치 운동 뒤에 맥주를 마시는 듯한 상쾌함과 구수함이었어요. 같은 보리로 만든 음료라 그런 걸까요? 저는 모든 독일인들이 건강을 위해 맥주 대신 보리차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연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녀는 가이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멋지게 웃어 보였습니다. 몇 분 뒤 마침내 저희 테이블에 비빔밥이 도착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저는 쉽사리 비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갈하게 장식된 고명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먹던 비빔밥은 그냥 나물밥이었던 걸까요? 차원이 다른 모습인 전주 비빔밥에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저희는 이내 정성스럽게 비빔밥을 비볐고 숟가락으로 한 입 가득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빔밥이라며 먹던 음식은 대체 뭐였을까요? 진정한 비빔밥은 전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의 남은 이틀 내내 비빔밥을 먹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다만 너무 아쉬웠던 점은 비빔밥의 노하우를 알아내고자 했던 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노력해봐야겠죠. 그렇게 저희 일행은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다가와 웬 종이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보리차를 만들 수 있는 티백 상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어딜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녀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반해버렸네요. 제 한국에서의 전주 비빔밥 체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식과 한국 여행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손주 녀석 때문에 이만 줄여야겠네요. 해외여행이 고민되신다면 저는 꼭 한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비빔밥 참 좋아하는데 조만간 전주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